우리 집은 김장에 정성을 담아요. 순간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묻은 배추가 수진의 뺨으로 휘둘러졌습니다. 퍼석하고 소리가 났고 붉은 양념이 그녀의 얼굴과 목까지 튀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추 한 통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김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서는 양념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앞에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녀를 위로하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경북의 작은 읍내에서 조금 더 들어간 언덕 위 마을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을 올라오고 오래된 한옥마당에는 배추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 장독대 옆에는 큰 플라스틱 통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굵은 소금을 풀어놓은 파란 대야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정수는 두꺼운 털 조끼를 걸치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맨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이 집 김장만큼은 마을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누구보다 일찍 나와 준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장독 위에 살짝 얹혀있는 하얀 서리를 쓸어내리듯 손으로 훑고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김장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정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석탄 연탄 냄새 대신 이제는 가스 냄새가 익숙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 김장날 아침 공기는 여전히 연탄과 김치국물 냄새가 섞인 70년대 겨울로 멈춰 있었어요. 안채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가 작게 들렸습니다. 남진, 주현미 목소리가 번갈아 흐르며 거실에 켜둔 오래된 브라운관.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장철 물가가 또 올랐다는 앵커의 목소리는 이 집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김장날은 그런 경제 뉴스보다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모여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은 안채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다진 마늘을 큰 대야에 붓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이 집으로 시집와 지금은 두 아이 엄마이자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좁은 싱크대와 탁한 미세먼지를 떠올리다가 이렇게 탁 트인 마당과 산바람이 부는 이 집이 처음엔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아직도 완전히 편안한 자리는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잔뜩 찡그린 얼굴로 대야들을 움직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미 도착한 큰 시누이 박미경이 패딩 지퍼를 반쯤 올린 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다 됐어? 마늘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우리 집은 원래 짭짤하게 하는 거 알지? 부엌 쪽으로 들려오는 정순의 목소리는 부탁이라기보다 확인과 통제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하고 있어요.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 마늘 양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재봤습니다. 이미 어제 3번이나 양념 비율에 대해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말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어요. 마당으로 내려가는 순간 겨울 햇살이 수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며 마당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큰 볼을 정순 앞에 내려놓자 정순은 곧장 마늘 양을 눈으로 재듯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엔 그럭저럭 괜찮네. 어제 알려준 대로 했지요? 네, 어머니. 어제 말씀처럼 계량컵으로 맞춰서 했어요. 원래 김장은 계량 안 해도 손맛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도 뭐, 처음엔 그러니까. 정순의 말은 칭찬인지 다시 한번 선을 긋는 것인지 애매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친척 몇 명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큰데 김장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며 정순의 기분을 맞추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남편 박진호는 트렁크에서 배추 몇 상자를 더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공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어릴 때부터 매년 해오던 김장 노동에 동원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짧게 웃어 보였지만 둘 사이에 나누는 시선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항상 둘의 거리를 재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수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구석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큰아들, 준호와 초등 저학년인 딸 지우가 장갑을 끼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둘은 배추를 세어보며 누가 더 많이 옮기는지 내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엔 우리도 저 나이 때부터 김장날이면 밤새 배추를 절였지요. 정수는 손자들을 보며 옆에 서 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마을에서 모여서 새벽까지 김치 버무리고 나면 아궁이에 군고구마 구워 먹었잖아요. 그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겨울은 연탄 대신 도시의 도시가스와 학교 교실 난로 그리고 편의점 컵라면의 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순과 주변 사람들은 그 시절의 고생을 공유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어느 순간부터 덜 된 세대로 구분하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새로 설치된 작은 CCTV 카메라가 처마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몇 해 전 빈집털이 소문이 돌고 난 뒤 집각 군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 집의 마당과 부엌, 대문 앞까지 모두 화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험해져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필요도 없었어요. 정수는 카메라를 한번 올려다보고 중얼거렸습니다. 큰 시누이 미경은 스마트폰을 들고 짧은 영상들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김장 브이로그로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게. 요즘 다들 이렇게 올리더라니까. 별걸 다 찍네요.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걸 또 찍어서 어디 올리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수는 자신이 김장하는 모습이 자랑거리가 되어 누군가의 화면에 담기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지는 양념을 준비하러 다시 부엌으로 올라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두고 그래도 정이 많아서 저러는 거지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정도는 시집살이도 아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수진의 이름은 자주 등장했지만 정작 그녀에게 직접 묻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진은 창문을 잠깐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상담을 하며 그들의 상처를 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많은 할머니들이 예전엔 말도 못하고 참고 살았다고 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부엌이 그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던 시댁,
부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라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이따가 우리도 영상 찍어도 돼? 문틈 사이로 딸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할머니가 김치 버무리는 것 찍어서 우리 반 단톡방에 올리면 친구들이 신기하다 그럴 것 같아. 수지는 아이의 목소리에 잠시 웃음이 났다가 곧바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의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정겨운 전통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마당 공기는 김치국물 냄새와 삶은 돼지고기 냄새, 마늘과 생강 냄새가 뒤섞여 더욱 진해졌습니다. 정수는 커다란 대야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듯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누가 배추를 씻고, 누가 소금을 뿌리고, 누가 양념을 바를지 정해가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여기서 배추 물기 빼고 양념 바르는 건 아직 내가 할게요. 정순의 말에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직 내 손맛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배추를 들어 올려 물기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녀는 얼굴 표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버티는 법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세대마다 다른 기억과 감정이 동시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자신의 젊은 날과 고생이 떠오르는 날이었고 친척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명분 좋은 모임이었으며 아이들에게는 그냥 조금은 특이한 시골 할머니 집의 겨울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이 날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불편함과 서늘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겨울 김장날의 풍경이었지만 이 마당 위 어딘가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둘씩 가고 있었어요. 그 금이 언제 어떤 소리로 크게 갈라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듯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계속해서 마당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점점 분주해지고 있었어요. 배추를 절이는 사람, 양념 대야를 옮기는 사람, 묵직한 배추를 어깨에 짊어진 남정네들까지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람들을 부르며 손짓했고 친척들은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는 듯 마당 한가운데 모여들었습니다. 자, 올해도 우리 큰집 김장 시작합니다. 배추는 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에 얼었으니까 물기를 꼭 빼야 해요. 그녀는 마치 감독처럼 지휘했고 사람들은 의뢰 그러려니 하며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양념통 옆에서 배추잎을 조심스럽게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양이 균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순의 시선이 곧장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진 씨, 배추를 벌려보면 양념 다 떨어지는 거 몰라요? 그냥 겉에 골고루 바르면 되는 걸 뭘 또 확인을 해요.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곤 피식 웃었습니다. 수지는 놀라지 않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걸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양념통을 닫아 놓았습니다. 한편 큰 시누이 미경은 휴대폰을 들고 웃음을 지으며 김장 장면들을 찍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우리 집안 김치 비법,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자부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왠지 그 휴대폰 카메라가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배추 한 통을 옮기던 수진이 발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얼어있던 마당 바닥이 미끄러웠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배추는 바닥에 떨어졌고 고춧가루 양념이 튀며 주변에 묻었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저게 얼마나 귀한 배추인 줄 아나.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 장면을 보았고 몇몇은 웃으며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수는 그녀에게 다가와 떨어진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양념 묻은 배추를 들고 다른 손으로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김장에 정성을 담아요. 순간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묻은 배추가 수진의 뺨으로 휘둘러졌습니다. 퍼석하고 소리가 났고 붉은 양념이 그녀의 얼굴과 목까지 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추운 겨울 공기 위로 붉은 양념 냄새가 싸늘하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다가 피식 웃음이 터졌고 이어 몇몇은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신우이와 사촌 올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연달아 찍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추 한 통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 김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수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서는 양념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앞에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웃었고 누구는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녀를 위로하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문 안쪽에서 어린 딸 지우가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멍하니 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 그 순간이 어떻게 비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영상은 이미 실시간으로 가족 단톡방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조롱이 뒤섞인 마당 한복판에서 수지는 조용히 손등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안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얼어붙은 마당 위에 천천히 길게 남았습니다. 마당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방금 전 있었던 일은 누군가의 휴대폰 속에서 이미 영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그 영상은 더 이상 이 집 마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겨울답게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집집마다 연탄 냄새 대신 난방 보일러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낮의 온기를 서서히 지워냈습니다. 그런데 박정순의 집 마당은 아직도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돼지고기 삶는 냄새, 미역국 냄새,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어딘가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가방에서 꺼낸 색연필과 스케치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마당에서 찍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보고 있었고 준호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거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한 거야? 준호의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이미 진실에 너무 가까운 물음이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김칫국물 튀던 소리,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터졌던 웃음소리가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젊은 조카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가 영상의 링크를 받았다며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 이거 방금 우리 동네 카톡방에도 떴어. 제목이 뭐였더라? 아, 전통 있는 집안의 김치 교육법이래. 아이고, 조회수 올라간다. 벌써 60명 넘게 봤다는데?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뭘 찍고 올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몰라. 김치 교육이라니, 그게 또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녀의 말 끝에는 살짝 흔들리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방금 조카가 보여준 화면에는 자신이 며느리의 얼굴을 세게 내리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모습, 얼어붙은 마당, 며느리의 굳은 표정, 그리고 화면 뒤에서 들리던 누군가의 말.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 제목은 며느리 길들이기?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싸늘해졌습니다. 막걸리병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정수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마당에 앉아있던 사촌 올케들이 영상을 서로 돌려보며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세지 않냐? 장난처럼 올렸는데 이젠 좀 무섭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단톡방을 넘어 동창방, 마을방, 그리고 노인복지회 단체방까지 조용한 안방, 수지는 바닥에 앉은 채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양념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 순간 자신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 너머, 대문 밖, 저 너머. 어쩌면 이 집 마당에서 시작된 일이 이 마을을 넘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당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휴대폰 진동음이 집안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은 마을을 넘어 지역 전체 그리고 아주 낯선 사람들의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세 줄의 제목과 함께 며느리의 얼굴에 김장김치. 한국의 밥상은 왜 이렇게 서러운가? 실화 맞나요? 영상이 퍼진 지 이틀째 되던 아침, 박정순의 집안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전기포트가 끓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유난스럽게 크게 들렸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마당을 쓸던 정순조차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이 이 집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던 이웃 아주머니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우체국 택배 기사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대문을 슬쩍 열려고 했다가 다시 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연예 뉴스 대신 지역 방송 채널이 켜져 있었어요. 가정 내 폭력 논란 김장 문화의 이면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익숙한 마당,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얼굴들. 정수는 눈을 질끈 감고 리모컨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큰 시누이 미경은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엄마 이거 서울 쪽 방송사에서도 연락 왔대요. 화면에는 기자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살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었고 미경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전화를 받던 진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뉴스에 우리 이름 나올까봐 불안하니 당분간 조용히 있으래. 그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이마를 짚었고 그제야 정순도 현실을 마주한 듯 가만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김장날에 저런 적 있었지. 근데 저건 너무 심하긴 하네. 며느리를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건 체면이고 뭐고 다 깨진 거야. 누구 집 이야기인지는 다들 알더라.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불편하고 오래 쌓인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수지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과일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수지는 창문 너머의 흐릿한 겨울 햇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성단체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존엄과 폭력의 문제예요. 혹시 인터뷰 의향 있으세요?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양념이 뚝뚝 떨어지던 마당, 손으로 얼굴을 감싸던 자신, 그리고 모두가 웃던 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 하나의 일이 아니구나. 그 말을 떠올린 순간 오래 참으며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스스로를 지키려는 작고 단단한 의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정순의 집 대문 앞에는 처음으로 낯선 차량이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목에 걸린 기자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영상 속 그 집 맞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영상은 단순한 가족의 일에서 사회가 묻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순의 집 대문 앞에는 이제 낯선 차들이 하나둘씩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차량, 인터넷 방송 기자, 그리고 휴대폰 몇 대를 들고 선 시민 기자들까지 마을의 조용한 겨울은 전혀 다른 소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장날 맛있는 돼지고기 냄새가 퍼졌을 마당은 이제 어딘지 모르게 숯처럼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TV를 켜지 않았고 막걸리 대신 물만 담긴 컵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어제는 조회수 2,000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넘었어.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어.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가 우리 회사 이름까지 적었대. 나한테까지 연락 오고 있어. 사생활 보호하라면서도 곧 기사 나온다고 하더라. 그의 말에 정수는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냐. 그 정도는 장난으로 그냥. 그때 막내 시누이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영상 처음 올린 사람, 우리 쪽 친척 중 한 사람이래.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사촌 올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나였어. 근데 나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었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말에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귓가를 스친 생각은 웃었던 건 모두였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 그럼에도 영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사 기자는 직접 대문 앞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지 않자 마당 앞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김장 폭력 영상으로 알려진 그 장소입니다. 현재 이 집은 취재를 거부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뉴스 멘트가 아니라 이 집의 문 앞에 도착한 하나의 거대한 현실 같았습니다. 한편 수지는 고시원 방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센터 담당자는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당신 혼자 겪은 일이 아니니까요. 이건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봐왔던 집안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니까요. 수지는 전화기를 잠시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겨울 햇살 사이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긴 시간 동안 내려앉아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메모장에 짧게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말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처음엔 손이 떨렸고 글자를 쓰기가 어려웠지만 몇 줄이 지나자 문장들은 스스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서 처음으로 수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동안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겨울은 그 순간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밤늦도록 기자들의 플래시가 반짝이고 있었고 박정순의 집안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한 낯선 얼굴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껏 이 집에서 누구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진실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좁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직 다 마르지 않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옆에는 상담센터에서 보내준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까지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글자로 옮겨 적으며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모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바깥은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책상 앞 수진의 손끝에서는 오히려 따뜻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폭력은 때리고 욕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무시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건 역시 사람 마음을 얼게 만들 수 있구나. 그 무렵 마을회관에서는 시니어 여성들의 모임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시집와서 처음엔 밥상에도 못 앉았어요. 김장 때마다 울면서 버무렸지. 그땐 그냥 다들 그러고 산다고 생각했거든. 그땐 말했잖아요. 며느리는 원래 말을 안 하고 버티는 거다라고. 처음엔 낮은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말문을 여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진호는 회사에서 조용히 불려가 상사의 이야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 과장, 당신 부인이 했다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묵인했던 가족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여론이 큽니다. 그 말은 단지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아이들이 있는 방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엄마 괜찮을까? 근데 왜 아무도 엄마 편을 안 들어줬을까? 그 질문은 진호의 가슴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감정이 그제야 목 끝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 기대어 앉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도 본 게 있으면서도 못 본 척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신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안방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지난 김장날 찍힌 사진들, 오래된 가족 사진들,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인권 감수성 교육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바뀐 건가. 그날 밤 수지는 작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겨울 창문 유리에 입김을 불며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춥다는 느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흘러나오는 생각을 글로 옮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는다고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늘을 벗어나야 익는 거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지만 그날 밤 수진의 내면에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봄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아직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세상 밖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마당에 비스듬히 내려앉은 오후 박정순의 집 대문 앞에는 여전히 취재 차량 몇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촬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자리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골목길 끝에는 마을 사람들도 삼삼오오 서 있었고 회관에서 온 할머니들도 목도리를 칭칭 두른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마이크 몇 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기자와 상담사 그리고 가족들이 앉을 의자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깨끗한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자리에 앉았지만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자세는 고닫지만 눈빛에는 낯선 고뇌가 스며 있었어요. 잠시 후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과장된 꾸밈은 없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정순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적은 길게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공기 같은 감정이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묻기보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감정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던 수진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너머로 눈길을 두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지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제일 서러웠던 건 김치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울음이 아닌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는 그 어떤 울음보다 깊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힘을 주며 버티는 듯 했지만 결국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도 크게 화낸 적 없었고 한 번도 맞서 싸운 적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인정받을 줄 알았고 더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조용히 있는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사람처럼 취급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순간 바깥에서 지켜보던 몇몇 마을 사람들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혼잣말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나도 그랬지. 우리 며느리도 그랬어. 근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어. 정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시키고 가르치고 버티게 하면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고. 목소리는 무너지듯 흐느낌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울음은 비난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낯선 깨달음에 가까웠습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향해 돌아보며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면 지켜봐주는 것도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요.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도망치고 숨기려던 침묵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서로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아주 낯설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어르신들은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 집안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로 마음을 열어야만 하는 시간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날 어느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아주 조용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려앉은 아침, 마당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장독대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작은 김치통 몇 개가 그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예년 같으면 대가족이 모여 북적였을 마당이었지만 오늘은 단 한 사람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김치통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손에는 예전처럼 힘이나 고집이 아닌 묘한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치 속에서는 하얀 기포가 살짝 올라오고 있었고 발효가 시작된 특유의 깊은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정수는 문득 옛 기억 속 겨울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 말을 듣기보다 누군가 말을 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싶었고 사랑받기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닥달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김치를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읽는 건
세게 눌러 담근다고 빠르게 익지 않는다는 걸요. 바로 그때 마당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수지는 오래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작은 김치통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작은 김치도시에서 제가 조금 담가봤어요. 아직 맛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실래요? 정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렵게 입을 뗀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맛보다 마음이 더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수지는 그 말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랜 시간 풀지 못한 매듭 같은 공기가 있었지만 그 공기를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좁은 부엌 테이블 앞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에서 김이 피어 올라왔고 맞은편 얼굴에 걸린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김치를 한 점 먹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치는 말이야 숨 쉴 틈을 조금은 줘야 맛이 들어요. 꽉 눌러두기만 하면 숨도 못 쉬고 썩어버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가가 아주 조용히 젖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문장 속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진호도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마당 식탁에 둘러앉았고 작은 연탄난로 위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의 공기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인 미안함, 느리지만 방향이 바뀐 시선, 그리고 비로소 서로를 향해 열린 자리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읽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햇빛 말고도 온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 아래에서 무엇인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치처럼 사람 마음도 관계도 그리고 겨울도 그렇게 봄을 품고 있었어요.